이제 마지막 세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7분의 발제가 있으셨고 또 아쉽지만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의정 활동 때문에 좀 이석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그 패널들한테 몇 가지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청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질문이 혹시 이 패널 오늘 연사분들한테 있다라고 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답변을 하실 분을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에서는 청년을 주제로 해서 청년이 K컬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그 주도적인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K컬처라는 문제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이미 아닌 것 같고요. 그 볼드레스 관점에서 이미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이미 진출이 돼 있다. 그리고 그 향후에도 그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미래의 주역이 어떻게 그 역을 주도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한 분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K컬처는 전세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미 거두었습니다. 각자 패널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우리 한국의 그 K컬처가 글로벌 경쟁력을 이끄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인트로 관점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박사님부터. 네. 일단 추상적인 거 한 가지 하고 청년들이니까요. 구체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는 제일 필요한 건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수학할 때 하세가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백남준 씨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무형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천칭형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실수를 하고 돌아다닌 자신의 흔적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별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뭐든 실수해서 공격해라. 그게 20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장점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나고, 그래서 어떤 세대가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그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 그다음에 변화하는 요인의 구체적인 걸 한 가지는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화두인 AI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준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K컬처의 확산이나 생산이나 어떤 범위에 속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공기처럼 살아가야 되는 시대니까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준비는 생활 속에서 AI를 실천하고 많이 쓰는 것,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에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앞에서 PD님이 제 답변을 미리 하셔가지고 딴 걸 해야 되겠군요. 네, 뭐 성공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 인디 게임, 이제 게임 쪽에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디 게임 하면 마인크래프트 생각하실 겁니다. 09년도에 만들었을 때만 해도 혼자 만들어서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매출 엄청나게 나왔고 모장이라는 데가 인수를 해서 나중에 MS가 25억 달러에 M&A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게임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게임에서는 그런 시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분들이 2명이 3년 만에 160억을 매출을 낼 수 있는 곳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K컬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컨시스턴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도한 이후에 실패를 할 거고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정부 도움, 저희 군정관들 찾아오셔서 새롭게 도전하셔서 세컨, 서드 찬스, 세 번째, 네 번째 성공하실 수 있도록 컨시스턴시를 가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공하신 분들은 글로벌 마인드가 있으세요. 원래부터 해외 게임들을 많이 보셨고 문학적 소양도 있으시고 해외 유저와의 소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청년의 얘기 요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플러스 기조 발표단에서 토론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투어리즘 웰니스학부 김민서입니다. 저희 기조 발표단은 K컬처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요인을 소프트 파워의 힘과 산업 구조의 변화로 보았습니다. 첫째, K컬처는 단순한 컨텐츠를 넘어선 문화적 매력과 신뢰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발휘했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뷰티, 음식은 단순히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담아내며 세계인들에게 호감과 설득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신뢰와 몰입을 이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K컬처는 산업 구조의 확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드라마나 음악 같은 컨텐츠 소비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플랫폼과 상품이 결합된 종합 경제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K뷰티와 K푸드가 컨텐츠와 연결되며 수출 산업은 성장됐고 관광 산업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K컬처의 힘은 문화적 매력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소프트 파워와 컨텐츠를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장된 산업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K컬처는 세계 속에서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문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동우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의 오늘 발제 주제였기도 하지만 저는 고 로컬입니다. to go 글로벌 하려면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유명해졌을 때 외국 사람들이 가세에 열광할 줄을 몰랐던 것처럼 어쩌면 또 폭삭 소가수다 같은 K-드라마에 정말 제주의 찐 로컬을 보면서 좋아하는 걸 할 거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로컬스러운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의 K-컬처가 비빔밥, 김밥의 문화였다면 앞으로 K-컬처는 어쩌면은 과메기와 홍어와 이런 진짜 우리도 사실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찐 로컬들을 외국인들이 소비하기 위해서 그건 거기서 살 수 없거든요. 김밥과 비빔밥은 미국의 마트에서 살 수 있지만 과메기랑 홍어랑 꽃게 게장은 거기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걸 먹기 위해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kay, 좋습니다. Next we move forward, Ms. Tellis. Yeah, okay. So, what makes Korean culture? Well, Yes. one more question first. Yeah, please. So, from a global perspective, I still believe it's the participatory element of K culture. There is not a culture in the world that is that engaging or that has this type of a community element that K culture has. 제가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 코리아 K컬처의 어떤 참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The fan culture, the communities, the light sticks, the kimchi making videos, that is not a characteristic of any culture. We don't see French music contests. We don't see Bollywood dance competitions in a way that we see K-pop dance competitions or drama fan clubs. The participatory element is what I think drives Korean culture globally. And it has elements of the digital connectivity through the content platforms we use today. So, as mentioned in my presentation, YouTube, TikTok, and so on, the constant recreation. And then again, the youth engagement. It is the youth that drives it. So the three elements: participatory, digital connectivity, and youth engagement.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그 K컬처에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 팬미팅, 팬 커뮤니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김치 만드는 비디오 같은 거 이런 것들 실제 그 발리우드 뭐 인도에서 만드는 그런 발리우드형의 문화 콘텐츠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K-팝만이 가질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참여 그리고 디지털 연결성 마지막은 청년의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것이라고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sight. Yeah, for me. Yes, thank you. Next to 네, 저 김태현입니다. 제가 그 질문이 그 K컬처의 경쟁력 이런 거 맞나요? 경쟁력이 그 글로벌 경쟁력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 아티스트와 실제로 K컬처, K팝 베이스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K팝에 이렇게 매진하고 K팝을 좋아하는지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제가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그런 아티스트나 문화를 돌이켜보면 한때는 홍콩 문화가 국내에서 굉장히 주류를 이루었던 적도 있고 한때는 일본의 스타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강한 팬덤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명확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K컬처를 만드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경쟁력이라면 경쟁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 공통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개별 질문을 한 가지씩 이렇게 질문 들어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김재원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아까 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달해 주신 내용이 오늘의 이제 그 공론장에서 정리된 것들을 잘 랩업해서 전달을 해주면 그것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입법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도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마무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순서는 우리 그 미스 탈레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I have a question regarding partnership and between 그 Estonia and Korea. I already submit you detailed question. Is your submit? Yeah, is right? Yeah. Thank you. Thank you. Would you please give your answer, Yes. please? Yeah. So the question was, where do partnerships start? Or what is important in building entrepreneurial partnerships? And I usually work with Estonian companies coming to Korea. But I think the same principle applies here as well. It is trust. Any relationship, any strong relationship is based on trust. So first of all, but how do we get to trust? Understanding the partner and the culture you're from, or the culture where the partner is from. So we build relations. We try to understand each other. How do we understand each other? We communicate, we talk, and then we get to co-creation. I think creating together helps cross-border partnerships. I think for many of you, Estonia is a strange country. You don't know much about it. So how do you build something there without knowing it? You find a local partner. You work together, because you will never know Estonia as well as your local partner does. Or you will never know Europe as well as your Estonian partner does. So I think it is also about co-creation, especially if we talk about the creative industries. 짧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제가 주로 에스토니아에서 오시는 기업들을 위해서 주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국 어떤 관계를 쌓아가고 상호 창작, 상호 기업가적 마인드에서 뭔가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트러스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만들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서로 어떤 것을 만들어갈 수 있고 공동 창작이 가능한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에스토니아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로컬 지역의 파트너 아니면 에스토니아 파트너를 찾으실 때 그 파트너를 이해하고 서로 관계를 쌓아가면서 뭔가 코크리에이션 어떤 공동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your insight. Yeah. 그 다음은 우리 김현문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긴 이렇게 조직을 만드셨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줄여서는 문기평입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제 질문은요. K컬처가 이제 우리 단순한 예술 감상을 넘어서 CT와 관련되는 기술을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문화강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테스트베드에서 탑티어인 그 기술 강국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발제해 주신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 기술, 요소 기술들을 활용해서 R&D 사업까지를 여러 가지 재원 1,500억 이상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해서 너무 고마운데요. 하지만 이렇게 R&D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청년들은 또 사실은 이제 접근성에 있어서 어떤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했을 때 어떤 데스밸리가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준비되는 사안들이 있으시면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질문 저기서 하시다 갑자기 왜 이렇게 끝까지 날라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토론 주제를 발표하시면서 사실은 마지막 단에 그 말씀드렸던 힌트들 그러니까 사람을 양성하는 것, 육성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 다음에 기회를 준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 저는 저희 지금 문기평에서 특히 이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내에서의 그 큰 포맷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엮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이 기술 트렌드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쪽에 그 시장이랄까요, 기술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선점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교육 부분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헛된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결국 그 시장은 다른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게 되거나 그런 선례가 이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계시는 모든 플랫폼들에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플랫폼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차별적 경쟁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인 사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아이템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 그 장기적인 계획, 10년간의 트렌드십을 계속 주도할 리더십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인력 양성 사업들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고등학교까지 연계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10년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AI 세상, 그다음에 제대로 된 K컬처 기술 세상을 이해하시고 리딩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을 선점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밀착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쟁이 되게 치열하실 겁니다. 아까 우리 그 김성준 본부장님 게임 쪽에서도 뭐 1300대 1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데요. 저희가 보통 한 30억짜리 사업을 냈을 때에 이번에 한 사례를 보면 33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서 현장 밀착격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비교적 스타트업들이 지원하기 쉬운 구조 1억에서 한 5억 사이로 나눠서 경쟁을 충분히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2년 혹은 5년 언더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있으시면 그 트라이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해보거나 첫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뭔가 어딘가 갈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거대 플랫폼들 혹은 거대 대기업들하고의 그 네트워크망이나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사업들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별도 구축하는 부분. 지금 제가 3가지 축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 다음에 더욱 성장하도록 연결을 시키는 것, 이렇게 3가지 축으로 준비된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문기평에서 또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아까 현장 밀착형 과제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러한 정부 R&D 정책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발표하면서 한 가지가 궁금했던 부분이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문화기술 6대 아젠다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거기에 캐치프레이즈가 보니까 만들고 연결하고 경험하고 지키는 전략이었었는데 만들고 연결하고 그까지는 경험하고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키는 전략은 뭘까요? 지키는 전략은 IP하고 저작권 부분입니다. 네. 그 작년에 올해 이제 나갔던 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의 저작권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지원 의원님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그 향후 이제 중국, 인도,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표준 기술을 만들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현재는 음악 저작권 협회라고 하는 단독 신탁을 가수나 저작권자가 주고 거기에서 관리해서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런 세계 어디에서 어떤 음악을 틀든지 간에 그 소유권자에게 수익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신탁 단체들한테 공통적으로 뿌려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자. 이런 부분들이 되면 우리나라의 IP, 우리나라의 저작권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 아무리 쓰여지더라도 모 국가처럼 아예 그 IP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IP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인정하는 구조 내에서는 우리 창작자들이나 저작권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전략을 저희가 고안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준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기술 기반의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술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고 데스플레이가 만약에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은 있는지라고 여쭙고 싶고요. 특히 게임 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전략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디 게임 창작자들이 자립을 위해서 어떤 지원 또 노력이 또는 받을 수 있는지 또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PD님께서 말씀 주셨던 1,400대 1은 아니고요. 1,400개가 신청했다는 의미고요. 내년에 경쟁률이 1,400대 1이 되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 주셨던 글로벌 인디 캠프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발표 자료에 넣지는 않았는데 예산을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을 모실 계획이고요. 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그 벤처기업이 성장하다가 데스벨을 만나서 이제 폐업하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나 흥행 비즈니스인 게임 산업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어 출시하고 성장하는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사실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관련 현실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게임인재원에서 작년까지 2년 동안 무료 교육을 했었습니다. 기초부터 실무 인턴십까지 2년 교육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AI가 도입하면서 2년짜리 과정을 9개월로 만들면서 AI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게임을 만들게 되시면 저희 판교 글로벌 게임업센터에 입주하셔서 벤처 4.0에 들어오시면 관련된 컨설팅 멘토링이 지원이 되고요. 이 게임이 조금 더 괜찮다 그러면 제작 지원 트럭에 오셔서 적게는 3억, 많게는 이제 5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업도 저희가 22년부터 다년도 사업을 도입을 했고 올해 게임에 있는 모든 장르 사업이 다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처음에 프로토를 만드시고 나중에 폴리싱까지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게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걸 받으시고 이제 해외에 나가시기 위해서 해외 차이나조이 게임스컴 같은 마켓에 여러분들 모시고 갑니다. 가셔서 바이어들 모집을 하고 B2C에 실제 해외 유저들의 피드백도 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다녀오신 이후에 뭐 국내 뭐 VC라든가 이런 연계, 그래서 전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고 열정만 있으시면 정부 사업으로 돈 하나 내지 않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문화산업과 관련된 든든한 지원 조직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다음은 홍동우 대표하고 김태환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은 같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그 청년 지금 창업을 아주 멋지게 하고 계시고 또 일정의 성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실효적으로는 무엇인지 또 한번 경험상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홍동우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이제 요즘 청년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좀 당연한 게 돼버렸죠. 그런데 사실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큰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냥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항상 꼬리표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을 도와주고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지원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 사업 때문에 사업을 하는 청년들도 좀 있어요. 뭐 이 지원 사업은 이런 형태니까 거기에 내 사업을 맞추고, 저런 지원 사업은 저런 형태니까 내 사업을 거기에 맞추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원 사업만 엄청 받았는데 돈은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내 사업은 또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소위 뭐 좀비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이제 것들 지원 사업들 뭐 1억이니 뭐 이런 사업들도 있지만, 저는 관광공사의 지원 사업 중에 하나 좀 되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관광 두레 PD라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싶은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이 사실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초창기에는 당장 먹고 사니즘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두레라는 것이 그 관광 사업으로 역량을 가진 오래된 로컬 기업들, 그러니까 뭐 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 사업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사실 청년의 힘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고, 관광 두레 PD는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청년들 두레 PD를 선정해서 몇 년간 급여 형식으로, 급여처럼 이제 그 지역에서 관광 사업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 이제 기초적인 어떤 월급 정도만 줍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사업하라고 뭐 몇 억씩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월급 정도의 돈을 줍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고, 또 동시에 그 지역에서 노포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노포들이 패키징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게 하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관광 사업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연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세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냥
드립다 돈만 많이 주고 뭐 그냥 하면 다 잘 되겠지. 근데 그렇게 잘 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섬세하게 이렇게 그 지역에서 어떤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잘 이제 살펴보고 그런 사업들이 좀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고, 돈의 액수보다는 하나하나가 이 사업에 맞는 어떤 청년들이 있고 이 사업에 맞는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그 개별 타겟들에게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그런 사업들을 설계하는 게 앞으로 정부에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무조건 그냥 다 받지 말고 나한테 맞는 사업들을 잘 골라서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빠르게 성장해서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발제에서 김태환 대표님께서 콘텐츠 산업의 업의 본질에 대해서 4시간을 뺏어오는 것이다.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이어서 청년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질문이 요지가 2가지였죠. 첫 네. 번째 청년 창업에 대해서 네.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2번째 정부 정책에 대한 네, 부분이고요. 어떤 역량을 준비를 해야 네, 될지. 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지금 처음 봤는데 다른 분들이 기존의 질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셔서 나 말고 다른 분들이 미리 질문지를 받으신 건가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전략이나 경쟁력 없이 어찌어찌 이끌려 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직원이 점점점 늘어나고 이제 직원이 한 100명이 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제서야 이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나?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라는 고민을 그제서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청년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역량을 갖추거나 어떤 뭔가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시대적인 것과 그리고 운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졌을 때 사업에서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자기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거. 내가 이걸 왜 진짜 하고 싶고 이 창업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 창업의 결과물이 어땠으면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런웨이를 한 번 더 그려보는 거. 그게 저는 창업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 운이나 시대적인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창업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정부 정책들,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 프로그램들을 늘린다기보다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알려서 청년들이 창업하면서 나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되는 거, 그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공통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었지만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플로우 쪽의 질문도 빼야 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경과돼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우리 청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늘 포럼의 주제가 K컬처 청년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였습니다. 또 청년의 발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K컬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청년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쭉 지켜봤는데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이 받았던 인사이트는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인 청년의 목소리를 좀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청년이지만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인터뷰도 진행하면서 저희 또한 생각하지 못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K컬처가 산업 간의 융합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저희 과 자체가 융합학과인데요. 관광과 보건을 융합한 학과로서 저희는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 관광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저희 나라의 한국의 고유의 의료 및 한방 인프라가 결합된다면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로컬의 문화가 결합이 된다면 그거 역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이슈를 기민하게 활용하되 우리만의 특화된 자산을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설계자가 되어서 주도하여서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고유한 특성을 결합해낼 때 K컬처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자적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플로우 쪽에서 질문이 있으면 1개, 2개 정도만 받고 전체적인 그 종합 토론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네, 없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청년 플러스 포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K컬처 청년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글로벌에서 또 오늘 에스토니아에서도 얘기를 해줬지만 사실 글로벌 볼더레스 이노베이션 형태로 경계 없는 형태로 K 산업은 진척이 될 거고요. 그 과정에 있어 청년의 역할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자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청년들이 미래 리더가 돼서 우리 한국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국회에서 얘기하는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서사로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청년 플러스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